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미지 메이킹 A회 11주차입니다. 벌써 11주차네요. 학교 안에 교정에 있는 장미꽃이 엄청 예쁘게 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우리 밑창관, 운동장에서 밑창관 올라가는 그 계단에 장미꽃 그 터널 있는 거 알죠? 거기가 너무너무 예쁘게 꽃이 피었어요. 우리 안타깝게 20학번 1학년들은 학교를 안 와봐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것도 못 보고 한 학기를 지나간다는 게 참 아쉽네요. 그리고 교수님은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가 기말고사를 어떻게 봐야 하나 하는 고민이 생겼거든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학기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출석률로 학점이 나갈 확률이 아주 높겠죠?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에도 대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과제 형태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9주차부터 계속 교수님이 면접에 대한, 면접 이미지, 면접 의상에 대한 그런 영상을 계속 보여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의 앞으로 인생에 대한 면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물론 학점도 중요하고 경력도 중요하고 봉사 점수도 중요하지만 정말 면접관 앞에서 이 사람의 매력이나 이 사람의 인성이나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접을 정말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접에 필요한 복장, 면접에 필요한 자세, 말투,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누차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보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직업방송에서 촬영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가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여자 강사분도 교수님보다 훨씬 미인이고 말도 굉장히 잘하고 명망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지금 제목에 11주 이미지 메이킹의 2회 하고 밑에 보면 perfume이라고 교수님이 써놨어요. 자, 왜 이미지와 perfume이 뭐죠? 향수죠. 맞아요. 이미지와 향수,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교수님이 이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한 주차에 11주차에 향수를 가져왔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물론 있고 아주 특징적인 행동을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향기를 기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정말 우연찮게 버스를 탔는데 옛날 남자친구 향수를 뿌린 어떤 남자가 있어. 그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 아직 어려서 없나? 교수님은 있어요. 서울대 앞에서 옛날 번호라서 아직도 그 번호 6511 버스를 탔는데, 녹색 버스를 탔는데 진짜 그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시선이 딱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나도 모르게 정말 시선이 딱 돌아가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 상단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머리를 흐드러뜨리고 누워있는 저 사진이 있죠. 여러분들 저거는 영화의 한 장면이기도 하고 영화 포스터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연령대가 아마도 저 영화를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제목을 보면 그대로예요. 향수. 그리고 The Story of the Murder. 살인자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원래 원작은 책이었는데 이것을 영화를 만든 게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의 냄새, 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영화는 정말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정말 향수를 만드는 기법이랄지 그 향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그리고 여러 번의 실험과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결국에 이 향에 집착하는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살인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향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처럼 우리가 학교 오지 않고 집에서 재택 수업을 할 때 한번 찾아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제목의 향수입니다. 향수. 아마 그 묘한 매력에 여러분들도 빠질 거라 생각해요. 교수님도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향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했었거든요.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그래서 우리가 향이 정말 사람 이미지에 정말 큰 역할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진짜 저 사람 매력적이지 않아. 저 여자친구 별로 나한테 여자 아니었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촉촉히 젖은 그녀의 머리에서 너무나도 향기로운 냄새. 자, 그래서 옛날에 이런 광고까지 있었어요. 정말 유명한 광고 카피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격세지감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낯선 여자에게서 그의 향기를 느꼈다라는 광고 카피인데 한번 동영상을 좀 보고 지나갈까요? 동영상아 나와라. 낯선 여자에게서 그의 향기를 느꼈다. ID, overclass ID. 자, 여러분 어땠어요? 낯선 여자에게서 그의 향기를 느꼈다. 뭔가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죠. 그리고 저 CF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네, 맞습니다. 김선아예요. 정말 옛날 김선아의 20대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광고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갑자기 영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양조위 감독 영화였던 것 같은데 타락천사인가? 거기 안에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을 패러디한 그런 광고였는데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누려서 저 남자 화장품 광고였는데 저 화장품이 정말 불티나게 많이 팔렸었어요. 그리고 저거에 그 패러디한 개그 프로 같은 것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자, 그랬던 때가 있었답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그만큼 우리가 향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미지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준다는 거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향수라는 펄퓸은 어디서 왔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라틴어랍니다. 라틴어 페르에 fumum을 합쳐서 연기를 통해서 나온다. 연기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뜻이래요. 왜 연기라고 했을까요? 옛날에는 우리가 물론 지금은 조향을 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나무, 식물 혹은 동물을 태워서 그 태움으로써 나는 그 향을 향수라고 했기 때문에 향수라는 말보다는 이제 향기가 되겠죠? 그래서 태움으로써 나는 냄새다 했기 때문에 연기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증류를 하는 방법이 생겼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엑기스를 뽑아서 에센셜 오일을 만들어서 그 오일을 섞는 그런 방법이 요즘에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되고 있죠. 그래서 이 어원 자체는 연기를 통해서 나온다. 뭔가를 불에 태웠을 때 나는 냄새, 그게 바로 향수의 어원이 되겠습니다. 자, 향수의 역사를 좀 간단히 볼 건데요. 향수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 동양보다는 서양이 발달했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럴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볼까요?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를 보면 되겠죠. 자,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지하철을 타면 쾌적함을 느낀대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그 한번 뉴스에도 나온 적 있어요. 그거.
뉴스인가? 아무튼 무슨 보도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채취가 심하지 않대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암내라고 하는 냄새 있죠? 그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철에 사람이 가득 찬 지하철을 탄다고 해도 불쾌감이 그렇게 높지 않대요. 그런 반면에 서양에서의 지하철을 타면 여러분 어디 유럽이나 미국에 여행 갔다가 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교수님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교수님은 지하철을 타지 않고 트램 있잖아요. 트램. 그 도로 위로 달리는 트램을 탔는데 심지어 창문이 열려 있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 인종적인 차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동양보다는 서양 쪽의 향수가 조금 더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고대부터 좀 볼까요? 고대의 사람들은 수렵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렵인들한테 신에게 바치는 제물 중에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게 바로 사냥한 고기라고 믿었대요. 아무래도 수렵을 하니까 고기를 잡아서 이 고기를 태움으로써 신에게 드리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향수라는 게 고기 타는 냄새를 숨기기 위해서 짐승들은 사체에 뿌리던 탈취제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직접적인 동물을 태워서 제사 드리는 풍습은 점점 연기가 나는 향 자체로 대신하게 되었다 그래요. 동물을 태워서 나는 그 연기 말고 그냥 동물을 태우는 것 말고 연기가 나게 향 자체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유향, 모략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여기서 바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향이나 모략이나 계피, 감송 이런 걸 태우는 게 인간이 신한테 바칠 수 있는 최대의 경배였어요. 여러분 어디서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유향, 모략 이런 거? 유향, 모략.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알 것 같아. 맞아요. 성경책에 있죠? 그래서 유향이나 모략. 우리 성경에 보면 유향, 모략 이런 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한테, 아기 예수한테 드렸던 선물 중에 모략이 있었고요. 유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있었답니다. 너무 많이 얘기하면 또 안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향에서 향수로 강한 탈취제에서 약한 향으로 바뀌는 시간이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몇 년? 꽤 오래 걸렸어요. 약 6천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수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향수의 기원 자체가 고대 이집트인들이 나무를 태우다가 우연찮게 나무를 태우다가 갑자기 이 나무를 태우는데 냄새가 향기로워. 이거를 발견하고 무조건 그때는 어때요? 신이 모든 걸 가장 좋은 걸 신에게 드리는 때였기 때문에 이 냄새조차도 내가 어떠한 나무를 태웠는데 이 냄새가 너무 좋아.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걸 발견한 다음에 그 냄새조차도 신에게 공양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우리 고대의 이집트인들은 기후 특성상 햇볕에 피부가 검게 그을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몸에 기름을 발랐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발랐는데 이때 굉장히 향이 강한 백합 같은 백합꽃이나 나무 조각을 기름에 섞어서 햇볕으로부터 피부 보호 기능도 했고 천연 향내를 내는 것을 즐겼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고대하면 그리스도 있죠. 자, 그리스의 남자들, 남자입니다. 그리스의 남자들은 자연스러운 용모를 선호해서 얼굴에 화장품 바르는 것은 안 했지만 향수를 애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향수를 애용해서 또 머리, 피부, 옷, 그리고 술 이런 데 각각 다른 향수를 사용했다고 해요. 머리에도 다른 향수, 피부에 다른 향수, 옷에 다른 향수 이렇게 향수를 여러 가지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원전 400년경에 활동했던 그리스 작가들은 팔에는 박하, 가슴에는 계피와 장미, 손발에는 아몬드 오일, 머리와 눈썹에는 마요라나 엑기스를 발랐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수는 그리스로부터 로마로 건너가서 군인이 적당한 향수를 바르지 않으면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갈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여겨질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로부터 로마로 넘어간 향수 같은 경우에 로마인들은 이제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향수에 심취하게 돼요. 우리가 로마의 미용 문화사를 보게 되면 남녀 모두 굉장히 짙은 화장을 했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화장품뿐만 아니라 향수조차도 로마인들은 남녀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이 로마는 향수 상인 조합이 결성이 돼요. 조합까지 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향수 상인 조합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에게 최신 유행의 향수를 공급하게 되면서 향수 산업이 더욱더 발전하게 된다고 해요. 후의 일이지만 18세기 영국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의 향수 풍습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하게 된 게 있는데, 원형 경기장의 공기는 분수로 인하여 계속 신선한 상태가 유지되었으며 향수 냄새가 도처에 배어 있다라고 적었다고 해요.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향수를 많이 사용한 거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멸망 후에 향수는 주로 이제 중동, 극동 이런 데서 제조가 되게 돼요. 그래서 십자군들에 의해서 유럽에 다시 소개된 동양의 향수 중에 가장 비싼 게 장미향수였다고 해요. 장미향수인데 이것은 다마스크 장미 꽃잎의 정수만을 짠 것이었어요. 물에 섞거나 한 것이 아니라 100% 장미 꽃잎만 그 안에서 쫙 짜낸 거죠. 완전 착즙. 자, 깃털처럼 가벼운 장미 꽃잎을 200파운드를 모아야지 향수 1온스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해요. 자, 여러분 빨리 찾아봅시다. 200파운드가 얼마이고 1온스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화장품이나 향수에 보면 온스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보면 어때요? 향수 같은 경우에 30, 20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고만한 유리병에 들은 거가 20, 30이면 1온스는 얼마나 한 거예요? 거기에 30분의 1, 20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근데 꽃잎이 200파운드래요. 여러분들 검색하고 있어요? 200파운드. 모바일로 보는 친구들은 참 검색을 잘 못하겠구나. 자, 200파운드를 모아야 향수 1온스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고대의 향수의 역사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근대입니다. 근대 14세기를 볼 텐데요. 자, 1370년대에 근대적인 의미의 향수가 발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헝가리 향수가 되게 유명한데 사실 우리가 오드 투알렛이라고 부르는 향수 있잖아요. 그 향수는 바로 헝가리 향수예요. 옆에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여자가 누굴까요? 네,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홀가리의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70살이 됐는데도 너무 미모에 반해서 폴란드 왕이 뭐라고 하는 거지? 결혼을 이렇게 하자. 청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오드 투알렛이라고 하는데 옆에 지금 교수님 마우스를 따라가고 있나요? 헝가리 워터 더 퍼스트 알코올 베이스드 퍼퓸이라고 되어 있죠. 14세기에 퀸 엘리자베스 오브 폴란드. 이 여자가 결국에 헝가리의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지만 폴란드 왕이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폴란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장 근대적인 의미의 향수다라고 불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도 보이시다시피 알코올 베이스가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어쨌어요? 그냥 짰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때? 그냥 알코올이랑 섞은 거 아니고 짠 거.
완전 기름, 아니면 장미에서 짰으니까 완전 물,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알코올과 섞는, 알코올이랑 섞으면 어떤 효과가 있죠? 여러분? 그냥 물 발랐을 때랑 알코올 발랐을 때 그 휘발성,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가 향수를, 물에 탄 향수를 바른 것과 알코올에 탄 향수를 바른 것과 느낌이 어떨까요? 훨씬 냄새의 확산 정도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근대적인 의미의 향수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14세기 때부터 근대적인 향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6세기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16세기는 제1의 황금기다 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탈리아 플로렌스의 성마리베라의 도미니카회 수도회가 1508년에 향료 조제용 아뜰리에를 개설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향수만 만드는 공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가내수공업이지만 향수만 만드는 곳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유럽 상류층의 특별 주문에 의한 향수의 오트쿠투르가 시작이 돼요. 이때는 다 주문 제작이에요. 나는 이제 아주 구체적이지 않고 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했겠죠. 넓은 들판에 나가서 내가 넓은 초원에 나가서 내가 풀을 손에 한 움큼 쥐었다가 내 코에 갖다 대었을 때 나는 그 상큼하고 싱그러운 향기를 원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랄까 사실적이지 않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조향사가 그 향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어찌 보면 참 과학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향수가 지금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류층의 귀족들이 그렇게 주문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왕실에서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향수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향수를 사용했겠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때요? 우리가 체취가 다르다고 했죠? 서양인과 동양인이 나는 체취가 다르고 옛날에는 수도시설 같은 게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잘 씻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잘 씻지 못했어요. 우리 지금처럼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는 거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몸에서 나는 악취를 감추어야 했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향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17세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볼까요? 자, 17세기. 향료와 향수가 산업으로서 크게 발전한 때예요. 그래서 최고의 향기를 풍기는 제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고의 향기를 풍기는 제왕이다. 바로 프랑스의 루이 14세예요. 루이 14세 굉장히 유명하죠. 온갖 거에 다 나오죠. 그 사람은 정말 안 한 게 없는 사람 같아요. 왜냐면 이때 또 향수가 왜 발달을 했냐면 지금 PPT에 보시다시피 피혁의 악취를 없애기 위해 발달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동물을 잡아서 우리가 가죽을 만들잖아요. 동물의 가죽을 옷을 해 입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소백이 되어 있고 동물의 악취 같은 것도 다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동물의 악취를 가죽에서부터 없애기 위해서 막 향수를 들이부은 거예요.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동물의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향료나 향수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목욕시설, 위생시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신체의 불결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향수가 더더욱 발달했다고 해요. 잠시 쉬었다가 18세기 같이 갈게요.